대한민국 대중문화 콘텐츠의 전 세계적인 확장에 있어 여타 유사 업체들도 있지만 넷플릭스라는 플랫폼의 공헌은 상당합니다. 이를 부정하는 것은 마치 유튜브와 트위터가 없었어도 BTS가 나올 수 있었을 거라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당연히 그 본질은 BTS의 뛰어난 음악성이고 대한민국 영화 드라마의 뛰어난 스토리텔링이지만 이를 전 세계적으로 유통하는 데 있어 이들 미국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의 엄청난 영향은 무시할 수 없는 것인데요. 그래서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이 원했던 전 세계적 확장에 있어 지대한 도움을 준 것이 바로 우리나라 콘텐츠들이고 그들의 이윤 추구에 완벽히 부합하는 파트너가 우리나라 콘텐츠들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업과 사람이 하는 일이 그러하듯 명함이 존재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데요. 넷플릭스의 경우 현재 국내 이통사들과의 망 사용료 부분에서 긴장감이 존재하고 지금 현재도 그렇지만 다가올 미래에는 더욱더 우리나라 콘텐츠 제작사들과의 지적 재산권과 수익 배분 문제가 커질 것입니다. 일명 한국 제작사 가성비라는 오명이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있는 것인데요. 이제 그에 맞는 합당한 대가를 요구할 시점이 다가왔다는 것이죠. 이런 여러 복합적인 한국 관련 이슈가 있어서인지 최근 한미 정상회담 일정 중에 넷플릭스 대표와의 만남은 국내에서도 주목받았고 넷플릭스가 기존의 투자를 그저 몇 년 묶어서 그럴싸하게 막대한 3조 원 이상의 투자를 하겠다고 발언한 것은 큰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국내에서는 이 부분이 넷플릭스가 용산과 손잡고 민원 해결을 위한 제스처 혹은 퍼포먼스를 한번 선사했다는 정치적 요소로 부각되어 큰 화제가 되었다면 해외에서도 넷플릭스의 이런 발표는 큰 화제가 되었는데요. 그러나 그 내용은 조금 달랐습니다. 넷플릭스는 어차피 한국에 몰빵할 수밖에 없지라는 논조의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우선 넷플릭스가 우리나라 콘텐츠들을 가장 많이 유통하고 있는 것이 넷플릭스에게는 큰 호재가 된 미국의 상황이 하나 있습니다. 현재 미국 엔터테인먼트 업계는 엄청난 파장을 맞고 있는데요. 지금 할리우드에서는 작가들의 파업 여파로 인하여 20억 달러의 경제적 손해가 전망되고 있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 급기야 블룸버그 기사에 따르면 제작사들은 작가들을 대신하여 최근 급속도로 기술 발전이 된 AI 인공지능에게 대본을 쓰게 한다는 이야기까지 등장할 정도로 지금 미국의 엔터테인먼트 시장은 크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할리우드 작가들과 제작사들 간의 협상 실패로 인한 단체 파업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TV 프로그램 제작이 중단되고 막대한 비용이 초래되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그나마 넷플릭스는 한국 덕분에 이런 여파를 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가 단체 파업 소식에도 넷플릭스는 한국과 같은 글로벌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어 당장의 여파가 덜 치명적이라는 평가를 들으면서 주가 방어에도 도움을 받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내용의 보도는 비단 월스트리트만이 아니라 업계 내에서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이야기 중 하나는 미국 엔터테인먼트 전문 매체 AV클럽이 보도했는데요. 기사는 넷플릭스의 시청자들은 미국 작가조합의 파업을 눈치채지 못할 수 있다면서 넷플릭스는 향후 4년 동안 한국 콘텐츠에 막대한 투자를 결정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기사는 이런 넷플릭스의 한국 투자가 미국 작가들의 파업 여파를 완화할 수 있는 장치 중 하나가 될 것이라 전망한 것인데요. 하지만 이보다 더 확실한 기사를 소개하자면 전 세계 매체로 인용 보도된 기사를 발표한 독일 매체 도이치빌레입니다. 넷플릭스가 한국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는 진짜 이유에 대해 보도한 도이치빌레인데요. 한국은 넷플릭스 역사상 최고 시청률을 기록한 시리즈인 오징어 게임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학교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등과 같은 또 다른 글로벌 히트작들을 만든 엔터테인먼트 강국이 되었고 영화 기생충에 더해 세계적 현상인 K-팝, 기타 예술 및 엔터테인먼트 장르 등과 함께 한국은 국제적인 성공을 하였다는 기사는 이는 곧 한국 음식과 메이크업, 게임, 브이로그, 음악 등 한국과 관련한 다양한 콘텐츠에 대한 전 세계적 수요를 만들었고 K라는 접두사가 붙은 것은 이제 현대적이고 부유하고 우아하며 온건하지만 트렌디하다는 상징이 되었으며 이런 현상은 한때 빈곤한 국가로 분류되었던 나라의 놀라운 변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넷플릭스가 이런 한국에 향후 4년 동안 25억 달러를 투자하여 기존의 한국 영화, 드라마, 리얼리티쇼, 게임 및 음악 포트폴리오를 통합할 것이며 이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자리에서 등장한 이야기였지만 한국 연예계에 대한 넷플릭스의 신뢰가 크고 앞으로도 좋은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 나갈 한국이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기사는 한국학 박사 서울여대 조교수인 데이비드 티자드의 의견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는 한국의 콘텐츠가 변화하는 시대에 맞다면서 한국의 밴드들과 드라마 및 영화는 글로벌 관객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여러 가지 공통된 식별 요소를 공유하고 있고, 소비자와 투자자 및 파트너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한국 콘텐츠의 끌림 요소는 바로 높은 품질과 생산 가치라 주장하였는데요. 과거 해외에서는 불법 제작된 CD를 통해서만 한국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었지만, 이젠 넷플릭스와 같은 플랫폼의 등장으로 따로 검색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콘텐츠가 구독자들에게 소개되기 때문에 해외 구독자들이 한국 콘텐츠를 쉽게 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190개국 2억 3,100만 명의 넷플릭스 가입자 중 60% 이상이 한국 작품을 한 번 이상 시청한 적 있다는 데이터를 제시하는 기사는 또 하나의 큰 변화로 글로벌 가치의 변화에 한국 콘텐츠가 주목받는다는 것인데요. 이제 정체성이 더 중요해진 세상에 살고 있는 전 세계는 더 이상 미국적 가치만을 담은 백인 중심의 프로덕션을 원하지 않으며 다른 인종, 가치관, 대표성, 상호 교차성 등을 원하는 시대가 열렸고, 이 방향으로 나아가는 시대에 한국이 나타난 것이며, 이는 완벽한 타이밍이라는 것인데요. 또한 여기에 한국 콘텐츠의 중요한 이점으로 이렇게 변화하는 시대의 한국의 프로덕션은 해외 시청자들의 입장에서는 이국적이면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부분도 갖고 있다는 기사는 이런 공감대가 바로 시청자들을 매료시키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현지 투자자들의 대안으로 넷플릭스가 대두된 것에 대해서 넷플릭스의 재정적 지원은 한국의 창작 부문에 새로운 문을 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면서, 기존 한국의 보수적 분위기로 인하여 존중되지 못했던 표현의 자유와 창의성을 넷플릭스가 제공하고 있다는 미국 포틀랜드 주립대학 동아시아 대중문화 전문가인 권정민 조교수의 말을 기사는 전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 기사도 이런 순기능이 있는 반면 넷플릭스가 풀어야 할 숙제로 지적재산권 논란이 남아있다 지적했습니다. 뉴욕타임스 또한 최근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보도한 바 있는데요. 기사는 더 글로리가 히트를 했고 이제 넷플릭스는 K-드라마에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할 것이라면서 25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한다는 관련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사는 넷플릭스의 CEO 테드 서렌도스의 연설문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가 이런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배경에는 한국 크리에이티브 산업과 관련 창작 생태계가 계속해서 훌륭한 스토리를 선보일 것이라는 확신이 바탕이 되었다는 부분과, 이런 한국의 이야기는 이제 글로벌 문화 시대 정신의 중심에 있다고 언급한 부분을 주목하였습니다. 구조적으로 넷플릭스와 우리나라 대중문화의 협력 관계는 한국 대중문화의 전세계적 부흥과 넷플릭스라는 기업의 이윤에 모두 부합하죠. 그래서 이런 관계 구조는 쉽게 변할 리도 없고 더욱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을 것인데요.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넷플릭스가 국내에서 풀어야 할 민감한 부분 역시 동시에 존재하기에 이런 갈등 해결에서도 넷플릭스의 행보를 주목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